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식사 중이신 분들 맛있게 드시고 나머지 분들도 모두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생각하셨나요? 이제 이 채널에 영상이 안 올라올 거라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여러분께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을 드리기로 결심했고 오늘 긴급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허리 통증을 영원히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리도 영원히 곧게 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요.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기본 자세입니다. 등이 굽고 골반이 올바르지 않은 자세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자세에서 이상적인 자세에 가까운 비자세로 가야 합니다. 척추가 올바른 상태로 돌아가거나 그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왜인지 서로 너무 가깝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굳이 채우지 않을 거고 어쩌면 나중에 뭔가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골반이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우리는 골반의 위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 부분이 우리에게 흥미로울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근육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바로 이곳에 위치한 요방형근입니다. 여기 뒤쪽 갈비뼈와 골반 사이,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허벅지의 이두근, 방언양근, 반막양근입니다. 이 근육들 사이에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쪽 근육이 더 짧고 여기 근육이 더 약해져서 골반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뒤쪽이고 앞쪽에서는 여기 장요근이 짧아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엉덩이 뒤쪽에 있는 고관절 신정근들과 바로 여기 여러분의 허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근육 2개, 아니 3개죠. 허벅지 이두근, 방언양근, 반막양근입니다. 이 근육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요추사각근과 같은 힘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둥근도 있습니다. 둥근이 제대로 작동하면 더 좋고 골반도 더 잘 지탱될 것입니다. 그리고 둥근은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복직근과 함께, 특히 복직근의 이 아래쪽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것이 약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잘 작동합니다. 여기 이 두 근육이 서로 균형 있게 같은 힘을 만들어냅니다. 엉덩이도 작동하고 아랫배도 작동합니다. 여기가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과제는 이 근육들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 흉추 부위에서 척추가 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도 조금 도와줄 겁니다. 흉추의 중간과 하부 부분에서 움직임을 더 늘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 위쪽 부분을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 복직근의 이 부분을 당겨주고 이 부분은 조금 늘려줍니다. 그리고 더 쉽게 펴질 수 있고 더 쉽게 신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있는 근육들도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작업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이 운동은 대략 3분 정도 걸립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운동용 티셔츠와 트리코, 운동화를 착용하고 훈련을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누운 자세에서 일상적인 일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말랑말랑한 롤을 준비하세요. 가슴 부위 중앙쯤에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야 합니다. 조금만 롤이 여러분의 경합골 아래쪽 끝에 닿도록 놓아주세요. 그 위에 누워줍니다. 이런 식의 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담요나 베개로 만들어도 됩니다.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머리를 놓고 팔을 놓고 팔이 편안한 위치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높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낮게. 그리고 이 자세에서 1분에서 2분 정도 기분 좋게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만약 등에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너무 심하게 뭔가가 당기거나 긴장된다면 시간을 줄이세요. 그 다음에는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이 자세에서는 흉추 부위가 과신전됩니다. 여기서도 자신의 구분 정도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더 많이 굽은 분들은 작은 롤러나 더 부드러운 롤러를 사용하고 그렇게 많이 굽지 않은 분들은 젊은 시청자라면 더 큰 롤러를 사용해도 됩니다. 팔 위치를 편하게 조절하세요. 팔이 저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단지 여러분의 가슴 근육 아래
소흉근 아래에서 혈관 신경다발이 약간 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1분 동안 누워 있으면 됩니다. 자, 똑똑한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1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손을 위로 올리세요. 옷, 중요한 건 그것들도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렇게 팔꿈치를 잡으세요. 한 손으로 다른 쪽 팔꿈치를, 또 다른 손으로 반대쪽 팔꿈치를 잡으세요. 이렇게 하고 머리를 위로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손도 바닥에서 떼세요. 위를 바라보세요. 아래가 아니라 별을 향해 위를 보세요. 그리고 시선을 태양이나 달을 향해 두세요. 그리고 손도 바닥에서 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내려놓으세요. 한 번 더 들어 올리고 잠깐 유지한 다음 1에서 2초 후에 내리세요. 이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머리를 들어 올릴 때 약간 이렇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 이 부위 근육이 그렇습니다. 이 자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수동적으로 척추를 스트레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척추뼈들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복직근이 이 늘어난 자세에서 작동하도록 훈련하고 익숙해지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마침내 몸을 곧게 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세에서 10회씩 2에서 3세트 반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을 이렇게 뒤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머리가 무거우면 복근보다 목이 더 빨리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 하셨나요? 그 다음에는 다시 누워서 1분 정도 쉬고 긴장을 풀고 그런 다음 이런 식으로 한두 세트 더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흉추의 움직임을 회복시켰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에 이 롤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흉추 부위에만 굴곡이 생기고 허리에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등을 대고 누운 후에는 규칙에 따라 배를 대고도 누워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우리는 배를 대고 눕습니다. 머리는 이마에 대고 팔은 베개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로 방금 여러분이 흉추 아래에 두었던 그 베개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베개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약간 높이가 있게 받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높이가 높을수록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세요. 이제 팔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서 몇 초간 유지한 다음 다시 내리세요. 한 번 더 들어 올리고 잠깐 유지했다가 내립니다. 다시 한 번 들어 올리고 1초, 2초, 3초 동안 유지한 다음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상부 승모근과 중부 승모근을 단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세에서 척추를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취한 그 자세에서요. 이 자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근육으로 척추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동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능동적인 움직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건 조금 다른 형태의 베개입니다. 둥글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운동은 팔꿈치를 위로 들어 올리고 팔을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뒤로 움직입니다. 여기서는 부담이 좀 더 큽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발달된 시청자라면, 구독자라면 항상 좋아요를 누르고 긍정적인 댓글을 남기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몸을 들어 올리고 이런 동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당깁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요. 팔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높게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팔을 쭉 뻗으세요. 여기서는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좁게, 이건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앞으로 뻗으세요. 여기서는 허리에 당연히 힘이 들어가겠지만 허리와 함께 등 아래쪽, 즉 흉추의 하부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유연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 더 어렵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이 롤러를 이렇게 자기 쪽으로 당기세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바로 여기서 이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손으로 롤러를 짚고 한번 쭉 뻗었다가 이렇게, 그리고 자기 쪽으로 당깁니다. 부담이 꽤 크고 꽤 괜찮은 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초급 단계에서는 그냥 누워서 팔꿈치만 들어 올립니다. 좀 더 어려운 단계는 팔꿈치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한 부담은 몸을 약간 들어 올리고 손으로 이 롤러를 앞뒤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고 나면 느끼실 겁니다. 심지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등 근육이요. 척추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근육 코르셋이 생기게 됩니다.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근육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한 후에 이런 운동을 몇 세트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자세에서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이런 자세에서 척추를 펴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흉추 부분을 운동했고 그 움직임을 회복시켰으며 앞뒤 근육의 균형도 맞췄습니다. 이제는 허리 부분입니다. 여기 골반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여기 엉덩이 편근이 있죠. 바로 골반을 아래에서 지탱해주는 근육들입니다. 여기서는 약해진 복부 근육과 허리 근육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장해서 짧아진 허리의 사각근, 약해진 엉덩이 근육, 그리고 동시에 약해지고 짧아진 허벅지 뒤쪽 근육들 사이에 균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해지고 짧아진 장요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세요. 자, 우선 두 가지 운동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롤러나 발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을 준비하세요. 다리를 이렇게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지탱하면서 골반을 위로 들어 올리세요. 올린 상태에서 5초 동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세요. 유지했다가 내리세요. 만약 골반을 들어 올릴 때 허리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이 롤을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높게 두세요. 그런 자세에서 들어 올리세요. 그래도 허리에 너무 힘이 들어간다면 무릎 높이에 롤을 놓아보세요. 이렇게요. 만약 무릎 높이에서도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면 허벅지 높이에 놓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드디어 그 긴장이 느껴지지 않는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롤러를 거의 허벅지 중앙에 놓을 때입니다.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들어 올렸다가 5초간 유지한 다음 내립니다. 이미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무릎 부위에 롤러를 놓을 때 그렇고 가장 어려운 방법은 발 근처에 놓는 것입니다. 들어 올리고 몇 초간 유지했다가 내리고 다시 들어 올리고 내립니다. 여기서는 둥근과 허벅지 뒤쪽 근육이 사용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이제 좀 더 부드러운 롤러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누워서 롤러가 둥근 아래에 오도록 하세요. 이제 허리로 최대한 바닥에 밀착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복부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허리 아래쪽이 바닥에 닿도록 노력하세요. 골반이 말리게 되고 허리가 완전히 바닥에 닿게 됩니다. 이때 복부에 힘이 들어갑니다. 만약 쉽게 누울 수 있다면 다리를 곧게 펴고 똑같이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나요? 여기에서 골반이 약간 말리고 복근의 긴장으로 허리가 바닥에 닿게 됩니다. 다리를 곧게 펴서 난이도를 높이세요. 점차적으로 이 동작을 다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가 저쪽 뒤로 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운동 루틴을 물론 실제로 한다면 동시에 골반의 위치를 바꾸고 흉추의 움직임도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이 운동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 댓글로 알려주세요.